이래가지고 대학 갈 수 있으려나? 근데 너무 가고 싶은데. 누나가 안녕. 어우, 쌤 오셨어요? 시험 잘 봤어? 완전 망했어요. 아니 왜 망했는데? 저는 잘 봤다 생각했는데 다 틀렸어요 그냥. 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쌤은 대학 어떻게 가셨어요? 나는 논술로 갔지. 논술로요? 논술로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을 너한테 알려줄 건데 제가 생각해 논술은 약간 로또 느낌이어가지고. 일단 은하가 논술은 진짜 로또가 아니야. 나 같은 경우는 중대 경영, 그다음에 성균관대 글로벌 경제, 연대 사회학과 이 세 개를 다 붙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로또일까? 내 실력이지. 논술 경쟁률이 50대 1, 뭐 100대 1 뭐 이러잖아요. 조금 로또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 힘든 거 맞잖아요. 물론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최저를 맞춘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논술을 공부한 사람을 포함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실질 경쟁률이 높지는 않은 거를 너가 꼭 알아야 실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반드시 제대로 공부를 하면 네.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믿음. 그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사실은. 논술 한번 믿음 가져볼게요. 믿음을 갖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지. 믿음만 가져서 안 되나요? 믿음만 가지고는 좀 조금 부족하지. 오케이, 그럼 공부까지? 그치. 아니 근데요, 논술은 정말 글쓰기인데 어릴 때부터 좀 글도 좀 많이 써보고 책도 많이 읽은 사람이 좀 유리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게 나 같은 경우는 진짜 책을 안 읽었는데 네. 읽었던 책이라고 하면 메이플 스토리, 수학도둑 그 정도. 뭔지 알아요. 내가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글을 잘 쓰지 않아도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산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지. 이러니까 좀 더 믿음과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뭐 다 같은 논술이니까 그냥 높은 데부터 그냥 쭉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데부터 쭉 쓰면 높은 데부터 쭉 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 각 대학별로 약간씩 조금 차이가 있어. 그래요? 내가 붙었던 연대부터 얘기를 해주자면 네. 다른 대학에 비해서 되게 제시문 난도도 어렵고 그 다음에 너가 어떤 과를 선택하든지 간에 수리 논술이 포함이 돼 있어. 그리고 영어 제시문까지 나와. 복합적으로. 복합적인 그런 사고가 필요한 거지.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두 문항밖에 안 나와. 보통은 4개에서 5개가 나오는데 네. 서강대는 2개밖에 안 나와서 한 문제가 되게 길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별로 다 너무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너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한테 맞는 대학이 어딘지는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기 혹시 인강 지금 듣고 있니? 메가패스 혹시 아세요? 메가패스 우리 패스에서 하기 같은 경우는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만 들었잖아. 그렇죠. 거기 잘 보면 대학별 고사라는 영역이 따로 있어. 그래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각 대학별로 되게 잘 정리를 해두셨거든. 한번 이걸 활용해서 너가 맞는 대학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럼 그런 걸 좀 참고해서 저한테 좀 유리한 대학을 위주로 지원해야겠네요. 그치. 그래야 너가 아무래도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그러면은 저 이렇게 된 거 논술만 풀로 집중할게요. 딱 논술만? 네. 대학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지. 네? 이게 논술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네. 논술에 딱 붙는 그런 게 아니거든. 수능이랑 논술이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를 너가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 어떤 관련이 있죠? 우리 논술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란 게 있잖아. 그건 그렇죠. 네. 그치. 일단 이 최저를 못 맞추면 그냥 그 답은 무조건 폐기되는 거야. 그렇죠. 제가 못 맞췄으니까. 그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제시문들이 다 비문학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국어 공부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수능 공부를 하면 저절로 좀 도움이 되는. 그치. 이제 간접적으로 당연히 독해력도 늘고 이런 연계 부분들도 확실히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능도 같이 챙겨야 된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한 개만 올인한다고 하면 대학을 갈 수가 없어. 잠깐 수능 공부 안 할 생각 좀 설렜는데 다 해야 되는 거네요, 결국. 당연히 다 해야지. 쉽게 가려고 했어, 대학을? 선생님 수능 잘 치셨나요? 자, 은하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 연세대학교. 내가 합격했던 문제를 가져왔어. 실제로? 내가 이거 시험장에서 푼 문제야. 오. 근데 우리 보면 알겠지만 여기 막 도표도 있고 네. 이거는 기울기야. 이렇게 수학 문제도 있단 말이야. 진짜 그러네요. 그치? 네. 그러니까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겠지. 그러네요. 그치? 네. 보통 시험지가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네네. 많은 친구들이 이 제시문부터 읽기 시작하더라고. 네네. 근데 나는 그러기보다는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읽었는데 그 네. 이유가 뭐냐? 문제를 읽어보면 평가하시오라고 돼 있지. 네. 근데 위에 보면은 비판하시오였지. 네. 그러면 이 제시문 같은 경우는 비판할 점도 있고 옹호할 점도 있는. 근데 보통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제시문에서는 한 가지 입장만 취하기보다는 네. 두 가지를 혹시 다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먼저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것도 좀 꿀팁인데 600자 안팎이라고 돼 있어. 네. 600자라는 거는 굉장히 짧아. 자기소개 30초 수준의 글? 아 진짜? 그 정도로 짧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더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네네. 간단하게 해라라는 거를 이렇게 글자 수에서도 알 수가 있다. 아 이게 힌트가 될지는 몰랐네요 진짜. 그치?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논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오.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 거지. 이거 진짜 짬에서 나오는 거네요. 그치? 짬에서 나는 바이브인 거지. 오 바이브. 예, 논술 3개나 합격. 어깨가 많이 높아지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문제를 먼저 읽고 네. 제시문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일단 나는 이 제시문을 먼저 읽을 때 네. 남들에 비해서 이 제시문 읽는데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썼어. 뭐 남들보다 오래 봐서 좋을 게 있나요? 답을 맞추는 것 수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시문을 정말 오래 보면서 네네. 내가 더 찾을 수 있는 건 없을까? 아 남들이 못 볼 만한. 그치. 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답 쓰는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거에 더 시간 투자를 했다. 아, 그것도 꿀팁이네요. 그치? 아 근데 영어로 된 것도 있네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영어로 된 것도 팁이 있어. 어떤 팁이 있죠? 너가 수능 영어 풀 때 이런 거 중요하지. In contrast, 그렇죠 중요하죠. however. 접속사는. 여기 논술도 똑같아. 여기도 막 모르겠어. 네.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이 핵심만 잡았어. In contrast. 네. 근데 in contrast인데 하나는 personal qualities 그리고 하나는 situational factors. 네네. 이걸 몰라도 그냥 personal, 네네. situational 뭔가 개인 그리고 뭐 상황, 사회 이게 지금 대조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오. 이게 이 제시문의 전부 다야. 아.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가 영어 공부할 때 그 중요했던 요소들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아 결국 수능 공부를 해야겠다. 그치, 그게 내가 중요하다는 걸. 아. 자, 이제 이렇게 문제까지 읽고 제시문을 쭉 다 읽었으면 네네. 실제로 이제 써봐야 될 거 아니야. 아 진짜 쓰는 거예요? 이제 쓰는 거야. 이제 실전으로 쓰는 건데 보통 이제 문과 논술 같은 경우는 원고지가 주어져. 원고지. 그리고 이제 분량도 다 있기 때문에 너가 막 쓰기 시작하면 분명히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아. 바로 쓰면 안 되는. 그래서 먼저 개요를 작성을 해야 돼. 이 개요만 잘 써도 뭐 글 쓰는 거는 한 20%면 해결된다. 먼저 이렇게 제시문 가 나를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제 비판이라고 했으니까 네. 우리가 두 개가 반대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네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VS. 썼어. VS. 뭐를 기준으로 반대가 됐냐? 여기까지 문제만 보고 이제 그치, 문제만 정리를 네. 한 거야. 실제로 이제 이거 구할 수 있는 거죠 문제를. 그치. 이건 실제로 연세대학교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올라와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이제 가나를 읽어보시고 진짜 또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하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야 모르시겠지만 저를 좀 응원해 주신 분들 좀 있거든요. 팬들이 많구나. 네. 그래, 다시 집중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제시문 가 같은 경우는 모든 행위는 네. 자발적인 선택이야. 그럼 네. 그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 자기한테 있죠. 자기한테 있지. 그렇죠. 그리고 제시문 나 같은 경우는 네네. 사회에 음. 큰 영향을 받음. 아 완전 반대네. 그럼 이거는 자신한테 있는 게 아니라 책임 어디한테 있을까? 사회에 있는. 사회에 있지. 근데 우리 여기 보면은 차별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얻는 사람 역시 질서정연하게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불평등한 구조의 일부가 되어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회에 영향을 받는데 그 사회에 영향을 받는 것조차 이제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있겠지만 그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마저도 실제로는 자발적인 게 아니다. 자기는 모를 뿐. 그치. 그럼 나는 가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어? 너가 말하는 자발적인 선택 있을 수 있어. 그건 마저도. 그건 맞지만 네. 알고 보면 이건 다 실제로 사회의 구속을 받는 비자발적인 선택이다. 자발적인 선택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줄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요를 쓴 다음에 무슨 연습을 했냐면 이거를 내가 말로 문장을 만들어 봤어. 얘만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는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두 관점으로 나뉜다. 뭐 이렇게 개요를 보고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훈련. 말로 해도 되는 거죠. 그게 시간도 짧게 걸리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물론 이 과정도 한 번씩은 필요하겠지만 항상 할 필요 없다. 평소에 연습할 때는 이렇게 개요만 짜고 문장을 말해보는 연습도 도움이 된다. 근데 일단 얘까지 들어주시니까 확실히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치. 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진짜 논술로 가야겠는데요. 왜냐면 하면서 좀 가능성을 봤어요. 아 가능성을 봤어? 나도 좀 봤으면 좋겠다. 너의 가능성을.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이제 논술 공부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좀 늦지 않았어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야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싶은데 시간이 없잖아. 네.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딱 매주 3시간만 매일 3시간, 매주 3시간. 매주 무조건 이 3시간을 딱 만들면 진짜 남들에 비해 비교율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생각보다 얼마 투자 안 하네요.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주 꾸준하게 3시간씩 해줘야 된다는 거야.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되게 꾸준하게. 그치.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시기쯤 되면 약간 논술 막 파이널 특강 이런 거 열리잖아요. 되게 많이 열리지. 그것만 들으면 좀 부족해요? 파이널만 듣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지 않을까. 파이널로만으로는. 내가 앞서 보여줬던 이런 연세대학교나 네네. 우리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정해진 형식이 없어요. 문제가 뭐가 나올지 좀 몰라요. 어려운 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파이널만 들어서는 살짝 어려운 감이 있다. 근데 다만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오는 형식이 똑같이 나와. 좀 정형화된 학교. 그치. 그러면 이제 파이널만 내가 엄청 빡세게 해서 네. 이거 완전히 체화하면은 이제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저도 아까 뭐 믿음을 가지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치. 이제 내 믿음이 점점 불안해지네. 근데 논술이 제가 알기로는 수능 보고 바로 보는 학교도 있고 좀 뒤에 보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치. 그 뒤에 보는 학교를 쓰면 좀 더 유리한 게 있을까요? 좀 공부할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한 5일 정도 있다 보니까 그 5일 동안 사실 하는 거 없잖아. 수능 논술에만 끝나고. 집중할 수 그치. 있으니까. 수능 끝나고 유튜브만 좀만 들 봐도 저 연고TV 봐야 되는데. 지금 연고TV를 보지 않으면 연고TV에 들어갈 수 있다. 좋은데요. 그치. 논술 문제 보니까 수리 논술 좀 어렵던데 좀 수리 논술이 중요할까요? 이 수리 논술 답을 틀린다. 그럼 여기서 감점이 생겨버리면 합격할 확률이 매우 떨어져. 합격을 위한 최소한의 그런 키다. 이 수리 논술 답을 맞추는 거는. 수리 논술 좀 맞추고 가야 일단 맞추고 가야 한다. 수학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이런 데를 안 쓰는 게 맞겠네요. 그치. 우리 하기처럼 국어에도 자신이 없고 수학에도 자신이 없는 그런 학생들은 인문 논술만 내문항이 나오는 학교들도 많아.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네. 아까 저보고 믿음을. 아니 오늘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래요? 오늘부터 열심히 하면 충분히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략이 중요하겠네요. 그치. 이것도 다 전략 싸움이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경영학과 이런 데는 진짜 경쟁률이 좀 엄청 높더라고요. 왜냐면 그치. 아무래도 수요가 많으니까. 그치. 이런 데 피해서 좀 경쟁률이 적은 소수과 이런 데로 지원하는 건 어때요? 근데 이 고민도 진짜 학생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선생님으로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정말 대학생으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오. 일단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과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먼저 그래요? 하고 싶고 네. 굳이 어디 과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 네. 하나를 골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난 대형과 오히려 사람이 오히려 많은. 왜죠? 왜냐면 허수가 많을 가능성이 높아. 아, 연대 경영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내신 열심히 챙긴 학종 친구들 있지. 네네. 그 친구들이 더 밑에 쓸 게 없는 거야. 이미 다 어. 남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 장을 연대 논술로 쓰는데 뭐 경영학과 이런 걸 보통 써. 그런 학생들이 또 다른 학종이 붙으면 또 빠질 수 그치. 있고.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또 정답은 없지만 뭐 인기 많고 뭐 이런 과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치. 뭐 딱히 가고 싶은 과가 없다. 그러자면 그냥 대형과를 쓰는 게 낫지 않나. 좋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좀 오늘 들으면서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기네요. 그래서 저는 좀 제 목표를 다시 한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목표가 원래는 어디였지? 원래는 이제 사실 인설이 목표였는데 쌤 말 듣고 나니까 오늘부터 수능 공부, 논술 공부 열심히 해서 연대 의대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하가 네. 연대 의대는 논술로 선발 안 하는 거 혹시 알고 있니? 아 그래요? 선생님 간다. 안녕. 중앙대 의대 논술은 있구나. 중앙대 의대 가야겠다. 근데 너 딱 연대 사원시 갈 것 같은데? 그게 어딘데요?